세도나 마음혁명, 레스터 레븐슨, 헤일 도스킨 지음, 아눌라 스님 옮김. 이 책에서 최대의 이익을 얻으려면 이 책은 궁극의 행복을 찾는 자가학습 7주 과정으로 고안되었다. 한 주에 한 장씩 읽고 수행하라. 각 장에는 레스터의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고 당신이 레스터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을 돕는 나의 제안과 도움말이 있다. 그 뒤에는 그 주에 거둔 성과를 기록할 수 있는 지면이 이어진다. 각 장에 나오는 레스터의 가르침들을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완전히 소화한 후에 도움말을 읽어보기 부탁한다. 당신은 각 단락마다 또는 전 과정에 대해 시간을 내어 천천히 수행해 볼 수도 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져 있지만 그 기간 중 앞에서 읽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반복해 보는 것도 좋다.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무조건 질주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단지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우리 자신을 지속적으로 몰아붙여야 하는 그런 세상 말이다. 목표를 향한 이런 전력 질주의 습관 속에서 특별히 정신적 영역에서조차 우리는 분주히 앞으로 달려나가려고만 한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의 자각이라는 굉장한 기회를 주는 현존의 시간들을 오히려 놓치고 만다. 만일 당신이 이 책을 늘 그렇듯 빠르게 읽는다면 당신은 레스터가 말하곤 했던 정신의 소화 불량에 걸릴 수도 있다. 그러므로 당신이 늘 세상에 매달려 산다 할지라도 이 책만큼은 삶에 대한 탐험으로 여기고 느긋하게 읽기를 권한다. 이 책에 나오는 그 어떤 것도 믿지 말라. 사람들은 특히 정신적 스승들의 경우 그들이 말하는 것을 그냥 믿거나 혹은 그들에 관한 소문들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레스터는 그 어떤 스승에 관해서도 이런 행동은 피해야 한다고 깊이 느꼈다. 대신 우리는 스승의 메시지를 하나의 탐험 또는 의식의 시도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그것을 증명할 수 있을 때만 그 또는 그녀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한다. 레스터는 종종 확인하기 위해 그것을 취하라고 말했다. 이 책이 당신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을 직접 확인해 볼 것을 제안한다. 맹목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 당신 자신을 메시지에 열어두기 바란다. 그것들을 당신이 자신의 삶 속에서 시도해 볼 때 그것은 당신에게 더 많은 가치를 줄 것이다. 그리고 모든 판단과 비교를 일단 보류할 것을 강력히 권한다. 당신은 이 책이 보여주는 것들 중 어떤 것은 다른 스승들의 말과 모순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이미 알고 있는 다른 것들을 무조건 던져버릴 필요는 없다. 다만 당신이 이러한 과정들을 시도하는 동안 되도록이면 그것들을 잠시 옆으로 밀어놓을 것을 제안한다. 일단 당신 자신의 결론을 얻었다면 그때 다시 돌아가서 기존에 알고 있었던 다른 모든 것들과 비교해보라. 그리고 보라. 그것이 어디에 속하는지. 정신적 성장을 추구하는 서로 다른 많은 길들과 전통들을 비교할 때 어느 정도의 모순은 피할 수 없다. 그렇다고 다른 관점들이 가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훌륭한 스승은 청중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돕는다. 때때로 그들은 모순되게 보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청중들은 각각의 가르침을 다른 수준과 관점으로 경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당신은 나와 레스터 사이에서 또는 레스터와 레스터 자신 사이에서 현저한 모순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다른 스승들과 비교한다면 그야말로 극명할 것이다. 그들이 다른 대중들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러한 가르침을 그들이 깨달은 각각의 방법으로
그들만의 특징적인 스타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그래야 하겠지만 그중 어떤 것들이 진리로 인정되고 만일 당신이 자신으로 하여금 그 모든 가능성들을 포용하도록 허용한다면 당신은 그 지혜를 한층 더 진실하고 심오한 그리고 실용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적용하게 될 것이다. 하나의 태양에는 그곳으로 향하는 수많은 광선들이 있다. 마음을 움직인 문장과 구절을 기록해두라. 내가 알기로는 우리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것은 그것 자체의 진동과 공명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어떤 사람과 있을 때는 굉장히 고양되지만 또 어떤 사람과 있을 때는 매우 침체된다. 한 번이라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는가? 그리고 그럴 경우 우리에게 이러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그들이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수행의 길에서 우리의 이해가 깊어지면 공명지수 또는 진동수가 올라간다. 그러나 이것이 딱히 그런 진동의 높고 낮음에 관한 문제는 아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수준의 진동을 가졌다 할지라도 똑같은 진동수끼리 만나게 된다기보다는 우리에게는 각각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있다. 스승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책을 읽을 때 어떤 부분은 전혀 감동이 없거나 느낌이 없지만 또 어떤 언구들 속에서는 뭔가 아주 강한 반향이 일어날 수 있다. 레스터는 나중에 참고할 수 있도록 당신의 마음을 많이 움직였던 문장이나 구절들을 기록해 두라고 권한다. 그리고 그 문장을 다시 보며 숙고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다. 시간을 내서 이 책을 다시 볼 때 처음에는 잘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들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때는 이미 우리가 변해 있고 새로운 관점으로 사물들을 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 변화를 존중하라. 그리고 당신의 초점도 그에 맞게 변환시켜라. 레스터의 언어에 관해서 레스터는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영어를 사용했다. 나는 의도적으로 그의 그런 소통 방식을 보존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 스승의 글이나 말을 접할 때 그 고유의 언어로 접하는 것이 그것들이 심하게 편집되었을 때보다 의미가 더 잘 전달되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레스터의 가르침을 전할 때 마치 그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을 줌으로써 그의 가장 깊은 메시지에 당신이 마음을 최대한 열도록 하려는 것이다. 레스터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 특유의 전달 스타일을 가지게 되었다. 그의 깨달음은 어떤 특정한 스승이나 가르침 또는 도회관에 읽어본 적도 공부해본 적도 없는 상태에서 그 자신이 혼자서 아주 빠르게 모든 것을 동시에 경험했다. 그래서 그에게는 그가 경험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가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을 적절하게 표현할 언어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놀라운 발견들을 전달하는 데 가장 적절한 언어를 찾기 위해 현존하는 동서양의 정신적 가르침에 대한 서적들을 읽어나갔다. 동양의 책들 중에는 라마나 마하리시와 파라마한사 요가난다의 가르침에 매료되었고 서양에서는 성경 그 중에서도 특히 신약에 집중했다. 덕분에 우리는 그의 글 속에서 이러한 배경으로부터 영향받은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다. 때때로 그는 고대 영어로 그 자신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 책에서 볼 수 있는 레스터에 관한 자료들은 대부분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초까지 그가 말한 것들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용되었던 그 고장의 고유 언어가 자주 나온다. 여기서 인용되는 사건과 일들, 예를 들어 인구 분포 같은 것으로 짐작해보면 그 특정 시기가 반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덧붙이자면 레스터는 그 자신을 시간에 맞추는 것을 힘들어했다. 그는 시간을 자기가 부여한 한계 또는 단지 개념으로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10년, 20년 전에 일어난 일을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 이야기하거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막 일어나고 있는 일처럼 말하곤 했다.
정황적인 사실은 모두 맞는데 여전히 그의 인식들을 시간적 순서에 맞게 꿰어 맞추는 것은 어려워 보였다. 레스터는 공간의 한계도 믿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나 저기나 그에게는 같은 뜻이었다. 그가 존재성에 대해 말할 때 거기에 도달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여기를 말하는 것이었다. 그는 갈 곳이 없다를 가는 것의 자유라고 표현했다. 그는 사람들이 처한 바로 거기에서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이런 언어를 사용했다. 많은 사람들이 존재성을 그들이 지금 있는 곳에서 멀리 있는 어떤 곳 혹은 어떤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 혹은 그곳을 찾으러 다닌다. 레스터가 존재성을 말하면서 거기라고 했을 때 사실 거기는 당신의 호흡보다 가까운 곳이다. 레스터는 명령형을 강하게 사용하는 오래된 유파로부터 가르침의 방식을 배웠다. 그는 해야만 하는 오직 같은 단정적 단어들을 자주 썼다. 사람들을 조금 더 밀어붙이며 깨우기 위해 명령조의 말도 자주 사용했다. 만일 이런 말들로 당신 안에서 저항감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정상이다. 이러한 말들은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러한 저항들을 최선을 다해 놓아버릴 것을 당신 자신에게 허용하라. 그리고 기왕이면 그 이면의 메시지 전체에 당신 자신을 열어주도록 하라. 당신이 이런 요점들을 상기하며 각 장을 읽어나가면 당신은 소통 방법 때문에 요점을 놓치는 일 없이 그의 메시지에 가능한 한 당신 자신을 열어둘 수 있을 것이다. 매 순간을 당신의 파트너와 함께하라. 각 장의 뒷부분에 나오는 수행 지침들은 우리가 세도나 훈련 협회에서 가르치는 과정들 중에 하나다. 이것은 당신 혼자 하거나 아니면 친구들, 친척들 또는 사랑하는 사람 등 누군가와 함께하며 서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우리가 진리를 중심으로 모이게 되면 거기에 정말 경이로운 힘이 흐른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세도나 훈련협회가 라이브 세미나를 주관하는 이유고 당신이 이 자료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무슨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다. 만일 이 수행 지침을 누군가와 같이 한다면 당신은 서로에게 질문할 수도 있고 서로를 탐험이라고 할 수 있는 세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 당신이 정말로 해야만 하는 일은 매 순간을 당신 파트너와 가능한 만큼 함께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 대신 너라는 대명사를 사용하며 제3자가 되어 질문하라. 그들 모두 내적 발견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당신의 파트너, 그들의 존재성을 인정하라. 당신이 파트너에게 놓아버림을 권유할 때 파트너의 흘려버리기를 촉진함으로써 놓아버림이 일어나도록 최선을 다하라. 당신이 그것에 대해 마음을 열고 있으면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남을 발견할 것이다. 그들의 반응들을 판단하거나 인도하거나 그들에게 충고하기를 삼가하라. 그 자리에서 완전히 둘 다 마칠 때까지 그리고 서로 그것들에 대한 토론에 동의하기까지는 발견들에 대한 토론도 삼가하라. 또한 비록 그것이 당신 자신의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파트너의 견해도 정당함을 인정하라. 당신이 전문적인 카운슬러 또는 치료사가 아니라면 또한 당신의 파트너로부터 특별히 그들과 함께 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받지 않았다면 그 역할을 삼가하라. 또한 어떤 경우 누군가가 훈련된 의료 전문가를 요구하면 이 분야에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볼 것을 제안하라. 만일 그들이 정말로 의학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다 할지라도 당신은 어쨌든 그것을 제안할 수는 있다. 확인하기 위해서 말이다. 수행의 성과를 기록하라. 이 책을 보며 열심히 훈련을 하다 보면 당신이
이것이 당신에게 매우 강력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우리는 이 탐험으로부터 오는 변화들을 성과라고 부른다. 그리고 나는 그것들이 발생하면 더 큰 자기 발견으로 나아가도록 독려하기 위해 그것들을 반드시 기록하라고 조언한다. 아래의 목록은 당신이 이 책으로 수행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성과들이다. 행동이나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한다. 일상의 행동들이 더 쉬워지고 즐거워지고 효과적으로 변한다. 더 많이 열린 소통, 더 효율적인 소통이 가능해진다.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진다. 더욱 유연해진다. 행동할 때 좀 더 느긋해지고 자신감이 올라간다. 성취감이 생긴다. 완성된 느낌이 든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새로운 능력과 기술들을 취득할 수 있다. 긍정적인 느낌이 증가한다. 부정적인 느낌이 감소한다. 모든 존재들을 향한 더 많은 사랑이 생긴다. 이 책을 읽고 탐험해 나감에 따라 당신은 당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의 패턴들에 관한 이해와 진리 그 자체의 본성에 관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도 잘 기록해 두기 바란다. 각 장의 마지막에 7페이지의 빈 종이가 있다. 1페이지가 하루에 해당한다. 당신의 성과와 깨달음을 그곳에 적어보도록 하라. 이 책을 보며 의식적으로 훈련을 하다 보면 깨달음과 성과를 얻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은 당신이 그것들을 거의 기대하고 있지 않을 때 스스로 드러난다. 우리가 그것을 찾아다니지 않을 때 또는 마음이 충분히 느슨해져서 깨달음을 허용할 때 일어난다. 그러므로 하루 종일 이런 가능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유를 간직하라. 할 수 있는 만큼 긴장을 풀어라. 진정한 본성에 대한 궁극적 깨달음을 안겨줄 놀라운 각성을 불러오는 그런 전격적인 돌파의 시점은 전적으로 당신의 조정권 밖일 수도 있음을 받아들여라. 포괄적 흘려버리기. 레스터는 깨달음에 있어서 성과의 향상을 이룬다는 것은 바로 이 놓아버림을 흔쾌히 하는 그 능력이며 그것을 완수하는 기능이라고 강하게 믿었다. 그는 이 점에 관해서는 아주 확고했다. 그의 인생 후반부 20여 년 동안 단지 이 한 가지를 가르치면서 지금 우리가 세도나 메서드라고 부르는 수행을 발전시키고 북돋우는 데 헌신했다. 이 책으로부터 최대한의 성과를 얻고 싶다면 나는 당신에게 세도나 메서드를 배울 것을 그리고 레스터의 다른 자료들을 읽고 그것으로 수행할 것을 강력히 권한다. 당신이 설사 그것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자료들이 의식권에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다루어 보기 위해서라도 어떤 형태로든 놓아버림을 해볼 것을 강력하게 충고한다. 당신이 최선을 다해 당신 자신에게 놓아버림을 허용했을 때 그것으로부터 당신은 최고의 것을 얻을 것이다. 나는 이 책 전체를 통해 당신에게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놓아버릴 것인지에 대한 제안들을 제공할 것이다. 레스터의 가르침을 발견해 나갈 때 이런 지침들이 도움이 될 것이다. 더불어 당신이 궁극의 행복을 염원하며 이 과정을 공부해 갈 때 당신의 인생에 이 테크닉을 적용할 수 있도록 흘려버리기 안내 지침을 덧붙였다. 포괄적 흘려버리기는 세도나 훈련협회에서 놓아버리기, 흘려버리기 또는 세도나 메서드라고 부르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얻은 최종 결과다. 예전에 세도나 메서드 수업들과 녹음 테이프 프로그램들은 주로 세 가지 방법의 놓아버림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1. 현재 이 순간에 우리가 붙들려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놓아버릴 것을 결정하기 또는 선택하기. 2. 이 순간의 상태가 그 무엇이든 허용하고 그것을 수정이나 변화, 수선이 필요 없는 상태로 전적으로 환영하면서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처럼 보면서 놓아버리기. 3.
그것이 어떤 것이든 느낌의 핵심 속으로 파고들면서 놓아버리기. 느낌의 핵심으로 파고들 때 우리는 그것이 텅 빈 또는 좋은 것으로 가득 찬 것을 발견한다. 거기 있는 것은 우리가 보통 추측하는 것처럼 어둠은 아니다. 나는 최근에 우리가 포괄적 흘려버리기라고 부르는 놓아버림의 4번째 방법을 개발했다. 각 장의 마지막에 덧붙여진 많은 제안들은 모두 이 방법에 관한 것들이다. 이것은 2가지 목적이 있다. 만일 당신이 세도나 메서드를 이전에 해본 적이 있다면 당신이 이미 하고 있는 것의 깊이를 더해줄 것이다. 하지만 만일 당신이 전에 세도나 메서드를 해본 적이 없다면 이것을 놓아버림의 전체적 과정에 대한 이해를 열어주는 길이 된다. 어느 쪽이든 당신이 인생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이것이 그것을 가지는 길이다. 포괄적 흘려버리기의 과정은 그 어떤 것이든 당신이 당신의 인생에서 경험했을 내적 한계를 놓아버리고 분해하고 붕괴시켜 줄 것이다. 이 책의 내용들을 훈련하면서 이 새로운 과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것이고 삶 속에서 이 과정을 수행하면서 당신은 자동적으로 당신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당신은 더욱 유연해지고 더욱 열리고 인생이 주는 그 어떤 대접이라도 잘 다루어내게 될 것이다. 포괄적 흘려버리기는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그것이 진짜이든 상상이든 그 모든 것들이 쌍으로, 양극으로 또는 이중적으로 일어난다는 전제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삶은 일어나를 기저로 하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안을 가지면 필연적으로 바깥도 가지게 된다. 옳음을 가지면 틀림도 가지고 좋음을 가지면 나쁨도 가지며 고통을 가지면 즐거움도 가진다. 이것은 실로 자명한 일이다. 좋은 것은 붙잡고 나쁜 것은 버리는 태도로 살면 잘 살 것 같지만 그럴 때 우리는 사실상 내적 진실을 놓치게 된다.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잡으려고 애쓸 때마다 그것은 늘 슬그머니 떠나버린다. 우리가 이것은 좋은 것, 이것은 내가 선호하는 것이라고 믿는 것을 움켜쥐려고 할 때마다 이것은 유유히 우리 앞에서 사라져버린다.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멀리 떼어버리려 하거나 저항하려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맞다. 그 일은 더 커져버리거나 끈질기게 지속된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우리 쪽으로 끌어당기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밀쳐버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된다. 더욱이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가지고 좋아하지 않는 것들을 애써 멀리하기 위해 양극단을 더 강화하면서 우리는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소진한다. 이 모든 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소위 문제라는 것을 만들어내거나 더 크게 부풀리면서 나는 우리가 양극성의 2 측면을 대할 때 그것은 마치 물질과 비물질을 또는 긍정과 부정의 에너지를 함께 가져오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쌍의 결합은 각각을 중화시킨다. 그러면서 당신은 더 많은 자유, 더 깊은 현존, 그리고 더 깊은 이해를 만끽하게 된다. 문제가 아니라 해결을 본다. 당신은 좀 더 열리고 좀 더 생기 있고 좀 더 평화로워진다. 이 책으로 연습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결과가 증대됨을 발견할 것이다. 당신은 더 많은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사물을 좀 더 명료하게 볼 것이다. 이 책 속의 제안들 중 어떤 것이든 당신이 그것으로 훈련을 할 때마다 당신은 그들에게서 더 많은 것, 더 많은 내적 이해를 얻게 될 것이다. 자, 방법은 아주 단순하다. 우리는 단지 양극성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며 이쪽으로 저쪽으로 움직인다. 행복의 양극성을 예로 들어보자.
우리 모두는 매 순간 상대적으로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하나만 보고 다른 면은 보지 않는다. 자, 약간의 실험을 해보자.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이 불행한 그만큼 느껴볼 것을 허용할 수 있는가?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이 행복한 그만큼 느껴볼 것을 허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순간에 불행한 그만큼 느껴보겠는가? 이 순간에 행복한 그만큼 느껴보겠는가? 이것을 몇 번 더 해보아라. 그리고 당신 내면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라. 포괄적 흘려버리기를 실행하려면 나는 당신이 탐험하고 있는 어떤 특정한 대상의 양극성의 두 측면을 지속적으로 오고 가 보라고 제안한다. 이것을 연달아 여러 번 해보라. 그러면 당신은 내면에서 무언가 일어나는 것을 느낄 것이다. 두 측면은 서로를 용해시킨다. 당신은 연습을 하면서 이것을 이미 눈치챘을지도 모른다. 당신은 점점 더 큰 자유와 현존을 경험하는 자신을 보게 된다. 당신은 명백한 이중성과 양극성, 분리 아래 기저를 이루는 단일성을 본다. 당신은 또 그것이 에너지 넘치는 전환임을 경험한다. 당신은 그것이 용해 또는 깨끗함, 가벼움의 정서임을 느낀다. 당신은 당신 자신 속에서 더 큰 명료함과 이해를 가진다. 이 과정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매 순간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전적으로 참여하고 열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질문하거나 아니면 특정 언구를 자신에게 반복하라.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되 마음과 가슴을 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열어보라. 만일 어느 하나여야 한다면 당신의 가슴, 느낌의 감각에 도달하도록 최선을 다하라. 당신이 반복적으로 질문이나 언구들을 숙고할 때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생각들, 느낌들, 감각들, 그리고 영상들에 할 수 있는 만큼 당신 자신을 열 것을 허용하라. 어떤 면에서는 이 수행의 모든 과정에 자기 자신을 여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이 흘려버리기 과정이 하도록 놔두어 보라. 이 훈련은 초기에는 결과가 아주 미약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훈련을 해나감에 따라 그 결과는 점점 더 심오해질 것이다. 그리고 만일 당신이 어떤 특정한 양극적 개념에 대해 훈련을 지속한다면 극단이라는 한계가 무너져 내리면서 중성의 상태 또는 커다랗게 확장된 내면의 어느 지점에 도달할 것이다. 당신은 어느 순간 스스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그 지점에 도달할 것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스스로를 좀 더 이 과정 속으로 들어가도록 긴장을 풀거나 휴식을 취해도 좋다. 일단 지금 하고 있는 그 패턴을 멈출 수 있는 무언가를 하라. 그리고 나가서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눈을 뜨고 방 주변을 둘러보거나 눈을 뜨고 있었다면 감거나 그리고 다시 훈련으로 돌아오라. 당신이 삶 속에서 어떻게 이러한 인위적인 양극들을 만들어냈는지 최선을 다해 그것들을 알아차리겠다고 작정하라. 그리고 이 두 극성의 양 측면을 합치기를 시작하라.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뭔가 좀 더 발전된 깊은 이해와 더 넓은 자유를 얻으면서 그러면서 그 양극성의 용해가 시작될 것이다. 지금 당신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 일을 스스로 즐기게 하라. 재미있는 것, 쉬운 것이 되도록 허용하기. 기억하라. 성장은 재미다. 다음의 질문과 답의 형식으로 제시된 것들은
흘려버리기의 과정에서 당신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지금 이것을 읽고 이 책으로 훈련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이것들로 자주 복습하도록 하라. 어떻게 해야 가장 잘 할 수 있는가? 이 과정은 당신이 원하지 않는 모든 행동, 생각, 그리고 느낌의 양상들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저 열려 있으라는 것. 이것이 당신에게 요구하는 전부다. 이 과정은 당신을 비워줌으로써 좀 더 명료한 사고를 할 수 있게 하지만 그렇다고 이 과정 자체가 생각하는 과정은 아니다. 이 과정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굳이 특별히 창의성 발휘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거나 이 수행은 당신을 자극함으로써 좀 더 질 높은 창조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우리는 특정 언구를 사용할 것이고 가끔은 질문도 던질 것이다. 우리가 질문할 때는 단순히 당신이 이 행동을 할 생각이 있는지 묻고 있는 것이다. 네 또는 아니요, 아니면 둘 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 설사 당신이 아니요라고 대답했다 할지라도 놓아버림이 일어날 것이다. 질문의 선택은 아주 약간의 생각만으로 하고 선택한 질문에 대해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을 하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과들과 이 행동들의 이점들에 관해 당신 자신과 토론에 빠지는 것 또는 예측을 삼가라. 이 과정에서 사용하는 모든 질문들은 의도적으로 간단하게 만들어진 것들이다. 이런 질문들은 사실상 그것들만 떼어서 놓고 보면 그리고 그것 자체로만으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놓아버림을 가르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은 과정 자체가 목적한 그 일을 해낸다. 당신 마음속 양극단을 만드는 각각의 특정한 두 가지 견해 사이를 단순히 앞으로 하고 뒤로 그저 그렇게 연결하곤 하는 것으로 그것들은 서로를 용해한다. 당신이 이 자료들을 작업하면서 당신이 할 것은 되도록 열린 마음과 가슴이 되는 것이다. 그 어떤 생각들이나 느낌들 그리고 구속된 믿음들 또는 당신의 의식 속에 일어나는 영상들이 그저 거기에 있도록 허용하라. 그리고 전적으로 그들을 환영하라. 그들을 놓아버리려고 시도할 필요조차 없다. 그들은 저절로 서로 용해할 것이므로. 인생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우리는 어떤 경우에 대하여 오직 하나의 가능성만을 수용하는 것에 익숙하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가 놓치고 있는 적어도 다른 하나, 그 이상의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대안을 찾는 습관을 개발하라. 더불어 내적 명료함을 깊어지게 함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는 흘러버리기 과정을 실행하라. 만일 당신이 당신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저 당신이 가진 판단과 그 반대의 경우를 스위치 앞뒤로 올려보라. 만일 어떤 지점에 막혀 있다면 당신 자신을 막혀 있는 그것 자체로 허용하라. 그리고 막혀 있지 않은 자신도 허용하라. 창의성을 발휘하라. 결국 당신은 점점 더 많은 것들을 가능하게 하면서 궁극적 행복을 포함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도록 열려가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다음은 자신의 관심사들을 양극의 개념으로 다루며 응용할 수 있도록 만든 일반적 질문들의 목록이다. 나는 나 자신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땡땡을 저항하도록 허용할 것인가? 나는 나 자신을 내가 할 수 있는 최대로 땡땡을 환영하도록 허용할 것인가? 나는 나 자신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땡땡을 거절하도록 허용할 것인가? 나는 나 자신을 내가 할 수 있는 최대로 땡땡을 수용하도록 허용할 것인가? 나는 나 자신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땡땡을 싫어하도록 허용할 것인가? 나는 나 자신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땡땡을 좋아하도록 허용할 것인가? 나는 나 자신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땡땡을 증오하도록 허용할 것인가? 나는 나 자신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로 땡땡을 사랑하도록 허용할 것인가? 나는 나 자신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변화하기를 허용할 것인가?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로 나 자신이 변화하기 원하는 것을 놓아버릴 것을 허용할 수 있는가? 나는 나 자신을 무엇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가? 나는 나 자신을 무엇에 예라고 말할 것을 허용할 수 있는가? 나인 나로서 땡땡에 열려 있음을 나에게 허용할 수 있는가? 나인 나로서 땡땡에 닫혀 있음을 나에게 허용할 수 있는가? 흘려버리기의 경험은 개인에 따라 아주 많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과정을 진행해 가면서 즉각적으로 이완 또는 가벼워짐을 느낀다. 어떤 이들은 마치 다시 살아나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들의 몸에 에너지가 움직이는 것을 느낀다. 당신 또한 눈치챌 것이다. 마음이 점차적으로 고요해지고 남겨진 생각들이 더 깨끗해지는 것을. 이제는 문제보다는 해결 쪽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선명한 축복의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수행을 더 오래 해나갈 수 있도록 변화들은 점점 심오해진다. 만일 당신이 느낌, 태도 또는 행동에 있어 어떤 긍정적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다면 당신은 잘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 당신이 수행하는 그 상황들이 각각 다른 양의 릴리싱, 즉 흘려버림을 요구할 수 있다. 만일 처음에 그것이 완전하게 전환되지 않으면 릴리싱하고 또 릴리싱하라. 릴리싱을 계속하라.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우리는 모두 놓아버림의 내적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 혹시라도 행복한 아기를 본 적이 있다면 당신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이다. 이 능력은 우리의 의식적 조정권 아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잊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워서 생각을 필요하지 않는다. 우리가 숨쉬자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매번 숨쉬고 있듯이. 또 다른 예는 전기 스위치다. 처음에 우리가 전기 스위치를 켤 때 당신은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고 하는지 알고 하는가? 아마도 모를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전혀 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는 들어오고 당신은 즉시 그 유익을 누릴 수 있다. 마음이 아니라 가슴으로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수록 훈련은 더욱 쉬워진다. 만일 해결책을 알고 싶어하는 생각 때문에 막힌다면 그것 자체를 놓아버려라. 그리고 무엇이 일어나는지 보라. 이완하라. 그리고 재미있게 즐겨라. 인생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자주 사용하는 것은 가장 간단한 것들이다. 간단한 것만이 쉽게 기억되고 전파된다. 예를 들어 숨쉬기에 대해 내가 당신에게 그 과정을 설명한다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들숨, 날숨, 필요에 따라 반복. 어떻게 더 이상 간단할 수 있겠는가? 아주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인생에 아주 근본적 어떤 것들이 있다. 당신이 오랜 시간 동안 포괄적 흘려버리기를 해나가다 보면 제2의 천성처럼 아주 쉬워지고 지금 호흡이 그렇듯이 그저 조금만 신경 써도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만약 과거의 오랜 행동 패턴에 묶여 있음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흘려버리기를 까맣게 잊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사실상 이런 일은 언제나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 별 문제거리도 아니다. 당신의 놓아버림의 능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레 향상될 것이고, 당신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바로 그 인식의 자각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지금 바로 그것을 흘려버릴 수 있다. 흘려버리기를 배울 때 당신은 아래의 과정을 따를 수 있다. 첫째, 당신은 이전에 했던 대로 지금도 그렇게 어떤 일들을 할 것이다. 그러다 나중에야 그것을 릴리스할 것을 기억할 것이다. 바로 지금이다.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그 순간 그저 릴리스하라. 두 번째, 시간이 감에 따라 당신이 옛날의 오래된 행동 패턴에 다시 빠져버리면 당신은 아차 하면서 마음을 다잡아 수행을 해보려고 다시 시도할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이 내가 그것을 다시 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바로 그때 릴리스하면 된다. 그러면서 당신은 당신의 오래된 패턴을 바꿀 수 있다. 셋째, 시간이 좀 더 가면서 당신은 이전의 오래된 습성에 막 빠져들려고 하는 그 순간에 자신을 다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바로 그 순간에 릴리스하고 그것을 하지 않는다. 넷째, 그러면서 결국 당신은 이제 어떤 특정한 경량성에 대해서는 릴리스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이제 당신은 그것을 완전히 놓아버렸기 때문에. 만일 당신이 지속적으로 수행한다면 당신의 태도와 효율성은 결국 더 좋아질 것이고 아주 오래된 문제들조차도 저절로 풀려져 나갈 것이다. 매일 당신 자신을 릴리스할 것을 상기시켜주는 짧은 릴리싱 휴식을 가지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 책을 통해 수행을 해나가면서 우리의 삶은 더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고 점점 더 생기가 넘치게 될 것이다. 알고 싶어서 몸부림쳤던 우주적 진실을 찾아내는 바로 그것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한 번도 떠나본 일이 없는 알아차림의 심장 그 장소로 여행을 떠난 것을 축하한다. 슬픔 없는 행복, 묶임 없는 즐거움, 평화, 그리고 모든 아르마리를 넘어선 축복 가득한 삶을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 조금이라도 빠르게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